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한국인들은 왜 다 벗고 다니죠? 여기 한국에서 첫 겨울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발전한 모습과 추운 겨울인데 옷을 입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내젓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서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겨울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인공지능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판매 전략을 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더욱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판매 전략 기획팀원으로서 아시아지사로 파견되어 업무를 보고 왔는데요.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먼저 일본으로 가는 것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후지산을 실제로 보면서 그곳에서 온천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후진국이라 추위에 떨고만 오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성질이 급하니 다들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스위스의 한류 열풍으로 음악이나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지만 즐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명백한 선진국이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저에게 실망감을 주었어요. 기대감에 부풀어 도착한 일본은 인프라 투자가 거의 되지 않았는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방사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업무 때문에 가는 일본 출장이었지만 억울하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검색을 해보니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지내는 내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인공지능형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일본의 그런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일본 공항에 내려서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택시를 탔는데 실내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던 거였어요. 기사가 히터를 안 틀어주더라고요. 번역 앱을 사용해서 히터를 틀어달라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손을 휘저으며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첫날 최악의 경험을 하고 드디어 호텔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워서 떨었는지 몸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객실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왔는데 객실도 여전히 춥고 이불도 차가워서 그날 밤 잠도 얼마나 춥게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자꾸 얼어서 입김으로 후후 불어 해야 했죠. 다음날 업무 관련자인 분이 우리 객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잘 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추워서 걱정이라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 직원은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난감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일정을 앞당겨 그냥 당장 내일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지 알아봤고 다행히 내일 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정이 떨어지니 얼른 한국으로 가는 시간이 오기만 바랬죠. 저는 그래도 제가 내일 한국에 가게 됐다고 일정을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 말해줬는데 일본 동료들은 역시 영혼도 진심도 없는 걱정을 이어가더군요. 더 이상 이들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택시를 불러 바로 공항으로 향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일본을 떠난 겁니다. 한국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공항이 엄청난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스위스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웅장한 게 아니겠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내부가 정말이지 너무나 청결했어요. 저희 출장팀이 놀러오고 있는 사이 터미널에는 한국지사에서 직원 한 분이 저희를 위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밝은 미소로 자신을 정다혜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과 처음 마주보며 이야기해봤는데 키도 크고 서양 사람인 저보다 더 하얀 피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국 여자들 너무 이쁜 것 같다고 마음속에 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녀는 갸냘픈 겉모습과는 다르게 호탕한 웃음소리로 감사하다며 저희를 인솔해 주었습니다. 이동 중에 보니 웬 사람만한 로봇가 돌아다니는데 마치 외국인들이 그 로봇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직원 다혜 씨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에어스타라고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이라고 하더군요. 꽤나 정확해서 인천공항이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의 길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와우 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알아도 로봇의 실내 자율주행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직 이용은 안 해봤지만 수화물을 옮겨주는 로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공항터미널을 크게 둘러보면서 한국이 후진국은커녕 인천공항의 모습만 봤을 땐 유럽보다 더 앞서 있는 미래의 선진국 같았습니다. 심지어 공항이 어찌나 따뜻한지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다혜씨는 우리에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며 공항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전철역을 통해서 서울로 이동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팀장님과 저희는 탄성을 외치면서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철도를 탑승했는데 열차 자체도 어찌나 깨끗하고 쾌적한지 마치 어제 새로 개통한 따끈따끈한 노선 같았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거의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 처음으로 가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 거리에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빌딩 안에 사람들이 다 머문다는 게 서울이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머물 아파트에 도착했고 다혜씨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깨끗한 바닥에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파트 실내의 바닥은 온돌이 깔려 있어서 너무나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워본 바닥에서의 취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락했습니다. 바닥이 마치 난로처럼 따뜻해서 오히려 이불을 계속 덮고 있으니 땀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이래서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반팔이나 반바지로 생활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점심 식사 후 오후 일정부터 업무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때 전 처음으로 한국의 겨울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부로 느껴졌던 엄청난 찬바람은 제가 한국의 추위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정말 피부가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칼바람이어서 저만 이렇게 한국의 한파에 놀랐나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겨울철 한국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영상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스위스도 겨울은 세계적으로 추운 편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겨울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만만하게 보고 옷을 그다지 따뜻하지 않게 갖고 왔던 전 충격을 받고 따뜻한 패딩 옷을 사지 않으면 이런 추위에서는 버틸 자신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니 패딩은 패딩인데 무척이나 길고 빵빵한 패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롱패딩이라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인천공항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김밥처럼 엄청나게 긴 옷들을 입고 있어서 처음 봤을 때에는 이상한 옷 같아 보였지만 한국의 강추위를 몸소 느껴본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롱패딩이 필수일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바로 구매했어요. 결제하자마자 롱패딩을 입어봤는데 실내라서 그랬는지 따뜻한 정도를 넘어 덥게 느껴졌습니다. 쇼핑센터를 둘러보니 패딩을 사려는 고객들 대부분이 안에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로서는 이 한겨울에 스위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한국인들은 왜 다 벗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이 롱패딩 하나만 있으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안만큼은 어떤 추위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어요. 때마침 한국인 직원인 다혜씨는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겠다며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니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을 보는 순간 엄청 쌓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지겹게 보는 눈을 한국에서도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춥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특히 더 그랬는지 스위스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패딩 덕분에 이런 추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혜씨는 눈도 오고 추우니까 서둘러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무슨 박스처럼 생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날카로운 바람들을 막아주었고 의자에는 열선을 깔아서 앉아있으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내부에 달린 모니터로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지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버스의 여유좌석이 표시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 있는데 이렇게 최첨단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뛰어난지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삼계탕집에 도착하였고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면서 한국식 패스트푸드냐고 크게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혜씨가 핸드폰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계탕을 먹는 순간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더라고요. 담백하면서 맑은 스프 같은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이 뚝배기에 담겨 나와서 다 먹을 때까지도 음식이 식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희는 출장 업무 첫날이라 간략히 업무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아 피로감이 상당했거든요. 스위스는 겨울철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면 해가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낮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 다음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는데 창밖을 보니 온통 새하얀 게 눈이 계속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 유독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는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눈이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정 부분의 도로와 인도는 벌써 제설 작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마치 눈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특정 부분만 제설 작업을 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눈이 녹아있는 부분들은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웬만한 눈이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 내린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은 다 웬만한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고 학교 인근에도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나라마다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도에까지 열선이 깔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눈이 제법 왔던 것 같은데 거리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네라고 하시길래 한국은 보도블록에 열선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연신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냐며 우리 스위스에도 깔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 열선을 깔 수가 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스위스에 빨리 가서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제설 작업이 끝나야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위스는 한국에 비하면 그저 후진국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모회사에서 25톤 이상의 무게와 250도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열선을 만들어 납품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오면 그 회사를 꼭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았고 이런 뛰어난 한국의 선진화된 문화를 접했으니 이제 스위스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한국으로 이민 와야겠다고 말하자 다들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에서 정신없이 바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열흘 정도 저희 팀을 옆에서 도와준 한국인 직원은 진심을 다해 저희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그들에게 그저 낯선 이방인의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희에게 손님 이상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통역사 한국 직원분인 다혜 씨에게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받았는데요. 일본 출장 때는 업무 시간 외에는 절대 저희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어주지 않았는데 한국 직원분은 식사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저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었고 가는 동네마다 역사적인 곳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항상 간직하며 나도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만투성이로 한국을 왔던 걸 후회했습니다. 한국을 안 와봤으면 저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스위스에 맞게 적용해서 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기술력을 갖춘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진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와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챙겨보고 한국의 음악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출장 업무가 아닌 여행으로 한국을 꼭 가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여행 가게 되면 또 제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아주 두꺼운 패딩을 챙겨서 갈 생각이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